자, 이번에는 상태 변화와 열 에너지에 대해서 공부해 봅시다. 상태 변화와 열 에너지 출입. 자, 고체가 융의 열을 흡수하면 액체가 됩니다. 융해되면서 열을 흡수한 거예요. 그 다음 액체가 기체로 되면서 기화열을 흡수하게 되면 기체가 됩니다. 다음 고체가 승화열을 흡수하면 다시 기체가 돼요. 다음 기체가 액화열을 방출하면 액체가 되고요. 액체가 응고열을 방출하면 고체가 되고요. 기체가 승화열을 방출하면 고체가 됩니다. 자, 기체 방향으로 가면요, 열을 흡수하는 거고요. 다음 기체, 액체, 고체, 고체 방향으로 가면 열을 방출하게 됩니다. 다음 열 에너지를 흡수하는 상태 변화, 기체 방향이다. 융해, 기화, 승화, 고체에서 기체로 가는 승화. 열 에너지를 방출하는 상태 변화, 고체 방향이다. 응고, 액화, 승화, 기체에서 고체로 가는 방향. 완벽하게 암기해 두세요. 흡수하거나 방출한 열 에너지의 종류는 상태 변화의 종류에 열자를 붙이면 됩니다. 융의 열, 기화열, 응고열, 액화열, 승화열, 이렇게 열자를 붙여준다. 다음 열 에너지, 물체의 온도를 높이거나 물질의 상태를 변화시키는 원인이 되는 에너지의 한 형태다. 다르게 얘기하면 열 에너지는요, 온도를 높이기도 하고요, 상태를 변화시키기도 한다. 두 가지 잘 기억해 놓으세요. 열 에너지의 크기, 물질의 온도가 높으면 요건 비례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꼬부랑 비례한다. 열 에너지가 커진다. 온도와 열 에너지는 서로 비례 관계에 있다. 똑같은 물이지만 30도의 물이 10도씨의 물보다 온도가 높고, 온도가 높은 건 열 에너지가 어떻다? 크다. 같은 물질에서 질량이 일정할 때 같은 온도에서 열 에너지 크기는 고체보다 액체가 크고요, 기체가 더 크다. 똑같은 0도씨지만 물, 액체 상태가 얼음, 고체 상태보다 에너지가 더 크다. 융해열과 응고열은 같고요, 기화열과 액화열은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고체, 액체, 기체로 가고 있는데 액체로 되는 게 융해, 액체가 고체로 되는 거 응고. 그러면 융해될 때 흡수한 에너지와 응고될 때 방출된 에너지가 서로 같아요. 다음 액체에서 기체로 가는 과정, 기화. 기체에서 액체로 되는 과정, 액화. 자, 기화될 때 들어오는 에너지와 액화될 때 방출되는 에너지는 서로 같습니다. 이렇게요. 반면에 기화열 또는 액화열이요, 자, 융해열 또는 응고열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이쪽이 더 크다. 이렇게 기억해 놓으면 돼요. 녹는 점, 끓는 점과 물질의 상태. 자, 이쪽이 고온이고요, 아래쪽이 저온입니다. 어떤 물질의 녹는 점이 여기고요, 끓는 점이 여기라고 하면요, 자, 이 물질은 녹는 점 아래에서는요, 고체 상태를 유지하고요, 이 물질이 녹는 점과 끓는 점 사이의 온도를 유지한다면 이 물질은 액체가 되고요, 자, 이 물질이 끓는 점보다 높은 온도를 유지하고 있으면 기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자, 물체의 온도가 녹는 점보다 낮으면 고체, 물체의 온도가 녹는 점과 끓는 점 사이에 있으면 액체, 물체의 온도가 끓는 점보다 높으면 기체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물질의 온도가 끓는 점보다 높은 온도에서는 기체, 물질의 온도가 녹는 점과 끓는 점 사이에 온도가 존재한다면 이 물체는 액체, 물질의 온도가 녹는 점보다 낮은 상태라면 이 물질은 고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A란 물질, B란 물질, C란 물질이 있는데요.
자, 여기가 녹는 점, 여기가 끓는 점이라고 합시다. 얘는 0도, 100도, 얘는 20도, 600도, 얘는요, 마이너스 10도, 자, 0도, 이렇게 되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현재 물질의 온도가 50도다. 그러면 요 사이에 있죠. 녹는 점과 끓는 점 사이에 있기 때문에 이건 액체입니다. 녹는 점보다 낮으면 고체고요. 끓는 점보다 높으면 기체가 될 거예요. 자, 얘가 만일 50도다. 역시 얘도 액체가 되겠네요. 자, 그런데 C란 물질이요. 50도가 되면요. 이 0도씨보다 50도가 더 높아요. 자, 그러면 50도는 어디에 위치되어 있느냐? 그렇죠. 끓는 점보다 높으니까 기체 상태를 유지합니다. 자, 이 물질이 만일에 마이너스 5도였다고 칩시다. 그러면 마이너스 5도는 어디 있죠? 그렇죠.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고체 상태가 되고요. 자, 마이너스 5도 여기 있어요. 그러면 B란 물질은요. 역시 고체 상태가 되고요. 마이너스 5도는 여기 있네요. 마이너스 5도. 그럼 C란 물질은요. 액체 상태로 존재하게 됩니다. 이렇게 파악할 수 있도록 준비하세요. 자, 열 에너지를 흡수하는 상태 변화를 봅시다. 가열 곡선과 상태 변화. 물질을 가열하면 온도가 높아집니다.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는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된다. 자, 보자. 입자들이 있는데요. 자, 사람들이 이렇게 붙잡고 있어요. 여기를 가열해서 둘 사이를 끊어낼 때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외부에서 가해준 열이 모두 이 물질 간의 결합을 끊는 데 쓰여요. 그래서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어떤 경우에요? 즉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 가해준 열 에너지가 모두 상태 변화에 사용되기 때문이다. 녹는 점, 고체 물질이 녹는 동안 일정하게 유지되는 온도고요. 끓는 점은요, 액체 물질이 끓는 동안 일정하게 유지되는 온도다. 자, 고체를 가열하면요, 온도가 서서히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고체 입자 간의 결합은 현재 끊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외부에서 가해준 열에 의해서 얘가 온도가 점점점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녹는 점에 도달하면요. 외부에서 계속 가열을 해주는데요.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이것은요. 고체 간의 결합을 끄는데 모든 에너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온도는 일정하고요. 밖에서 가해준 에너지, 즉 가열할 때 쓰인 에너지가 이 결합을 끊는데 쓰이기 때문에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그 다음 모든 결합이 끊어지면 드디어 가열을 해줄 때마다 온도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다가 끓는 점에 도달하면요. 역시 자 입자 간에 약한 인력이 있는데요. 이 입자 간의 인력을 끊는데 또 에너지가 들어가요. 자, 그래서 이렇게 외부에서 가열을 해줘도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그러니까 녹는 점에서는요. 고체와 고체 입자 간의 인력을 끊는데 에너지가 들어가서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고요. 자, 액체 간의 인력을 끊는데 또 에너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자, 끓는 점에서도 외부에서 가열을 해줘도 온도가 이렇게 일정하게 유지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완벽하게 모든 입자 간의 인력이 끊어지면요. 기체 상태로 돌입합니다. 그러면 외부에서 가열해 줄 때마다 온도가 그대로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온도를 보면요. 고체 상태에서는 외부에서 가열을 해주면 온도가 올라갑니다. 다음 녹는 점에 도달하면요. 자, 외부에서 가열을 해주는데도요. 온도가 일정하게 됩니다. 이때는 고체와 액체가 같이 존재하고요. 드디어 액체가 되면요. 외부에서 가열해주면 온도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액체 상태가 되면 온도가 올라가고요. 다시 끓는 점에 도달하면요. 외부에서 가열을 해줘도 역시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이때는 액체와 기체가 같이 존재하게 되고요. 이제 액체 간의 인력을 모두 끊고 나면요. 기체가 됩니다. 기체가 되면 외부에서 열을 가해줄 때마다 온도가 계속 올라가게 됩니다. 이때는
기체만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고체를 가열하면 온도가 올라가다가 녹는 점에 도달해서 고체와 액체가 같이 존재하는 상황이 될 때 고체 간의 인력을 끊는데 에너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고요. 액체 상태가 되면 드디어 외부에서 가려진 만큼 온도가 올라가고요. 다시 끓는 점에 도달하면 액체 간의 인력을 끊는데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고요. 완벽하게 다 기체가 되어서야 외부에서 가려진 열이 온도를 높이는 데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요. 가 구간에 보면요. 온도가 높아집니다. 다 구간도 마 구간도 온도가 높아져요. 가다 마, 즉 고체만 있을 때, 액체만 있을 때, 기체만 있을 때는 온도가 높아집니다. 가해준 열 에너지가 온도를 높이는데 사용되기 때문이고요. 이제 나하고 라는요. 온도가 일정합니다. 외부에서 열을 가해줘도요.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된다. 나하고 라,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된다. 가해준 열 에너지가 상태 변하는데 사용되기 때문이다. 또는 입자 간의 인력을 끊는데 에너지가 사용돼서 그렇다. 그래서 녹는 점에서는요. 외부에서 열을 가해줘도 온도가 어떻다고요? 그렇죠. 일정하고요. 끓는 점에서도요. 입자 간의 인력을 끊는데 에너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끓는 점에서도 외부에서 열을 가해줘도 온도가 일정하다. 이렇게 기억해 놓으면 됩니다. 나는 고체와 액체, 즉 녹는 점에서는요. 고체와 액체가 같이 존재하고요. 라는요. 액체와 기체, 액체와 기체가 같이 존재하는 구간으로 끓는 점이다. 끓는 점은 끓는 온도, 녹는 점은 녹는 온도입니다. 원래는요. 끓는 점, 녹는 점이요. 영어로 boiling point, melting point 이렇게 포인트를 해석하다 보니까 점으로 해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점이 들어가면요. 온도란 뜻입니다. 녹는 온도, 끓는 온도, 녹는 점, 끓는 점. 이렇게 체크해 놓으시면 됩니다. 열 에너지를 흡수하는 상태 변화와 입자 운동. 다시 봅시다. 고체에서 액체로, 액체에서 기체로, 고체에서 기체로 가는 상태 변화는요. 열 에너지를 흡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체에서 액체로 되는 과정 융해. 그러면 융의 열 흡수. 액체에서 기체로 갈 때 기화. 기화열 흡수. 그 다음 고체에서 기체로 가는 승화. 그러면 승화열 흡수. 이렇게 체크하시면 됩니다. 기체의 방으로 가면 모두 열을 흡수하게 됩니다. 열 에너지를 흡수하는 상태 변화는요. 열 에너지는 흡수하고요. 입자 운동은 활발해지고요. 입자 배열은 불규칙으로 변하고요. 입자 사이 거리가 멀어집니다. 가마솥에 다시 너하고 너 친구를 놨어. 처음에는 사이좋게 손잡고 있다가 가열을 하면 뜨거 움직이다가 더 세게 가열하면 뜨거 하면서 입자 간의 거리가 멀어집니다. 그리고 더 불규칙적으로 운동하게 되고요. 입자 운동은 뜨거 하면서 활발해지게 됩니다. 이번에는 열 에너지를 방출하는 상태의 변화입니다. 냉각 곡성과 상태의 변화, 물질을 냉각하면 온도가 낮아집니다.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고요. 다시 봅시다. 상태 변화하는 동안 방출하는 열 에너지가 온도가 낮아지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입자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그러다가 둘이 결합을 형성합니다. 그러면 열 에너지를 내보내요. 열 에너지를 방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주변에서 냉각을 시키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냉각 장치의 온도를 상쇄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거예요. 어는 점, 액체 물질이 어는 동안 일정하게 유지되는 온도고요. 이 어는 점은 무엇과 같냐면 녹는 점, 녹는 온도와 같습니다. 점은 온도라고 그랬어요. 같은 물질의 녹는 점과 어는 점은 서로 같습니다. 그래서 액체 상태의 물질을 갖다가 냉각시키면 시간에 따라 온도가 점점점 내려갑니다. 그러다가 어는 점에 도달하면요. 계속 냉각을 시키는데
차갑게 만드는데도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차갑게 만드는데도 계속 온도가 일정해요. 그러니까 주변에 얼음을 막 놨는데도 얼음이 녹으면서 얘를 차갑게 해주는데도 온도가 안 내려가요. 이건 얘네들이 결합이 형성되면서 밖으로 에너지를 내보내서 밖에 냉각장치에 온도를 상쇄시켜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 완벽하게 고체가 되면요, 드디어 온도가 계속 내려갑니다. 냉각 시간에 따라서. 자, 가하고 다는요, 냉각시키면 온도가 낮아집니다. 열 에너지를 빼앗기기 때문에 그래요. 물질이 열 에너지를 빼앗기기 때문에 온도가 계속 내려갑니다. 냉각시킬수록,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냉각시킬수록 온도가 내려갑니다. 나 온도가 일정해요. 자, 나 구간은요, 지금 어는점 구간이죠. 자, 냉각시켜도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상태 변화하면서 물질이 열 에너지를 방출해서 온도가 낮아지지 않게 돼요. 주변에 냉각시키는 물질이 있다가 하더라도 얘가 열을 자꾸 방출하니까 냉각되는 물질과 이 물질이 방출한 열이 상쇄되면서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게 됩니다. 자, 나는요, 액체와 고체 상태가 함께 존재합니다. 그래서 어느 점에서는 액체와 고체 상태가 같이 존재합니다. 자, 이거 고체네요. 바꾸세요. 고체. 다음, 고체 물질의 가열 냉각 곡선. 자, 여기는 녹는 점입니다. 다른 말로 어느 점이죠? 자, 가열하게 되면요, 외부에서 열을 가해주는 만큼 고체가 온도가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녹는 점에 도달하면요, 고체가 액체가 되면서 열을 흡수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열을 가해줘도요,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돼요. 다음, 액체 상태로 드디어 되면요, 외부에서 가해주는 열이 드디어 온도를 높이는 데 쓰이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액체 상태에서 다시 냉각시킵니다. 그러면 액체가 온도가 계속 내려가요. 그러다가 다시 녹는 점에 도달하면요, 다른 말로 어느 점이죠? 어느 점에 도달하면 고체와 액체가 같이 존재하는데 액체가 고체가 되면서 열을 방출합니다. 이 열에너지, 방출된 열에너지가 자, 밖에서 냉각시키는 낮은 온도를 상쇄시켜버려요. 그래서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고요. 다음 고체가 되면 드디어 냉각 장치에 의한 냉각이 이루어지면서 온도가 계속 내려가게 됩니다. 다음 가구간 고체만 있죠. 자, 다구간 액체만 있고요. 마구간 고체만 있습니다. 나구간은요, 고체와 액체가 같이 있고요. 융해가 일어납니다. 이때는 녹는 점이 되고요. 외부의 열을 받아서 고체가 액체로 됩니다. 그래서 외부에 가해진 열이 고체를 액체로 만드는 데 쓰이기 때문에 이때 온도는 일정하다. 온도 일정. 다음 라구간은요, 냉각되는 동안에 녹는 점에, 다른 말로 어는 점에 도달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요, 자, 액체가 고체가 됩니다. 액체와 고체가 같이 있고요. 액체가 고체가 되면서 에너지를 밖으로 방출해요. 그러면 바깥의 온도를, 냉각된 온도를 상쇄시키기 때문에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마찬가지로요, 응고가 일어난다. 이때 어는 점이다. 어는 점, 농점은 온도다. 녹는 점, 다른 말로 어는 점과 끓는 점의 특징. 같은 물질의 경우 물질의 양에 관계없이, 잘 기억해 놓으세요. 녹는 점, 어는 점과 끓는 점은 일정한 값을 가집니다. 자, A란 사람이 있는데요, 얘는 한 100번 때려야 화를 내요. B란 사람은요, 자, 한 200번 때려야 화를 내요. 그러면 A란 사람이 자기 몸무게가 이렇게 커졌어요. 근데 얘의 성격은 그대로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면 얘도 역시 100번 때려야 화를 내요. 그러니까 같은 물질은요, 자, 같은 물질은요, 물질의 양에 관계없이 몸무게가 늘어나든 줄어들든 성격이 그대로이기 때문에 자기만의 녹는 점에서 녹고요, 100도씨에서 녹았으면 그냥 100도씨에서 녹아요. 몸무게와 상관없이. 자, 끓는 점도 일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물인 경우는요, 자, 녹는 점이 0도씨, 물양이 아무리 많더라도 0도씨에 녹고요, 0도씨에 얼어요.
끓는 온도도요. 끓는 점도요. 자, 얘가 물의 양이 많건 적건 무조건 100도씨에 끓습니다. 그래서 같은 물질의 경우 물질에 향한 관계없이 녹는 점과 얼은 점, 끓는 점은 일정한 값을 가지게 돼요. 물질의 양이 많을수록 녹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뿐입니다. 또는 끓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얼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같은 물질은 자기만의 고유의 녹는 점과 얼는 점, 다른 말로 그 다음에 끓는 점을 가지고 있다. 이 값은 양에 관계없이 일정한 값을 가지게 된다. 잘 기억해 놓으세요. 다음, 열 에너지를 흡수, 방출하는 상태 변화에 의해 열 에너지를 흡수하는 상태 변화, 융해, 기화, 승화, 고체에서 기체 방향으로 갈 때 일어나는 현상들이에요. 열 에너지를 흡수하니까 주위 온도가 낮아집니다. 융해열을 흡수하니까 주위 온도는 어떻다고요? 그쵸? 낮아집니다. 어떤 물질이 있는데 열을 자꾸 뺏어가요. 그럼 난 춥죠. 그죠? 그래서 물질이 에너지를 흡수하면요. 주위 온도는요. 낮아지게 돼요. 물이나 음료수에 얼음을 넣으면 시원해진다. 더운 여름날 얼음 조각상 옆에 있으면 시원하다. 고체에서 액체가 되면서 융열을 흡수해서 그래요. 주변에 열을 흡수해 갑니다. 음료수에 얼음을 넣으면 얼음이 녹으면서 고체에서 액체가 되면서 역시 열을 흡수해요. 그럼 주위 온도는 어떻다고요? 그쵸? 주위 온도는 낮아집니다. 주위 온도는 낮아진다. 아이스박스에 얼음을 채워서 음식물을 시원하게 보관한다. 역시 고체에서 액체로 가는 상태의 변화고요. 열을 흡수하기 때문에 주위 온도는 낮아지게 됩니다. 기화열 흡수. 역시 물질이 열을 흡수해 가니까 주위 온도는요, 낮아지게 돼요. 분수대 근처에 있으면 시원하다. 이건 액체에서 기체로 가면서 기화열을 흡수합니다. 에너지를 흡수해 가니까요, 주위는요, 온도가 낮아지게 됩니다. 더운 여름철 도로에 물을 뿌려서 시원하게 만듭니다. 역시 액체에서 기체로 만들면서 주위 온도를 낮추는 거고요. 물놀이를 하고 물 밖으로 나오면 춥게 느껴진다. 자, 내 몸에 있던 물이 기체가 되면서 수증기가 되면서 기화열을 흡수해 갑니다. 그래서 나의 온도가 낮아지는 거예요. 사용하고 난 뷰텐가스통을 만져보면 차갑다. 뷰텐가스통은요, 가스통 안에 찰랑찰랑하는 액체 상태의 가스가 들어있습니다. 얘를 기화시켜서 버너를 켜는 건데요. 자, 액체에서 기체로 되면서 기화열을 흡수하니까 주변이 온도가 낮아져요. 그래서 만져보면 차갑게 느껴집니다. 알코올을 묻힌 솜으로 손등을 문지르면 시원하다. 역시 액체에서 기체로 가는 상태 변화, 기화열을 흡수하면서 주위 온도를 낮춰주게 됩니다. 더운 사막에서 시원한 물을 마시기 위해 양가적으로 만든 주머니에 물을 보관합니다. 자, 양가적으로 만든 주머니에 물을 채워넣으면요, 물이 조금씩 새어나와요. 이런 식으로. 그러다가 얘가 기화가 됩니다. 그러면 액체에서 기체가 되면서 기화를 흡수하니까 이 양가죽 안에 있는 물의 온도를 낮추게 돼요. 그래서 시원하게 먹을 수 있게 됩니다. 주머니에서 조금씩 스며나는 물이 증발해서 기화열을 흡수하니까 주위 온도를 낮추겠죠. 그러면 물을 시원하게 보관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 승화, 고체에서 기체로 가는 상태 변화입니다. 승화열을 흡수하니까 주위 온도는요, 낮아져요. 주위 온도는 낮아진다. 공연장에서 드라이 아이스를 뿌린 무대 근처에 있으면 시원하다. 다시, 얼음은 아이스죠. 자, 얼음이 녹으면 물이 이렇게 생겨요. 자, 그런데 드라이 아이스는요, 마른 얼음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얘는 이산화탄소의 고체 형태예요. 얘가 기체가 돼버립니다. 그러면 승화가 일어나요. 그런데 물이 생기진 않아, 얘는. 그래서 승화가 일어나면서 주위 온도를 낮춥니다. 승화열 흡수되면서 주위 온도 낮춘다. 아이스크림 포장할 때 드라이 아이스를 넣으면 아이스크림이 잘 녹지 않는다. 자,
고체 이산화탄소가 기체가 되면서 승화율을 흡수하니까 에너지를 흡수하니까 주위 온도는 낮아진다. 이렇게 된 겁니다. 열 에너지를 방출하는 상태 변화, 응고, 액화, 승화, 기체에서 고체로 가는 승화입니다.가 일어날 때는 열 에너지를 방출함으로 주위 온도가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고체, 액체, 기체가 있는데 기체에서 액체로, 액체에서 고체로, 기체에서 고체로 이렇게 되면요. 주변에 에너지를 방출하게 됩니다. 주변에 에너지를 방출하니까 나는 어떻죠? 그렇죠. 따뜻합니다. 온도가 어떻죠?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액화가 일어나면요. 액화열 방출, 주위온도 올라간다. 응고가 되면요. 응고열 방출, 주위온도 올라갑니다. 자, 기체에서 고체로 가는 승화가 일어나면요. 역시 에너지를 방출하니까 주위온도 올라간다. 그래서 고체 방향으로 가면 주위온도는 올라가게 됩니다. 응고, 응고열 방출. 물질이 열을 방출하니까 그 열을 내가 받게 되겠죠. 그러면 주위 온도는 올라간다. 이글루 안에 물을 뿌려서 내부를 따뜻하게 한다. 자, 물을 뿌리면요. 요 액체가 고체가 됩니다. 그러면 응고되는 거예요. 응고되면서 응고열 방출해서 주위를 따뜻하게 한다. 추운 겨울 오렌지의 냉이를 막기 위해 물을 뿌린다. 자, 오렌지 나무가 있는데요. 자, 여기다 물을 뿌려놔요. 그러면 물이 얼음이 돼요. 그러면서 응고열을 방출하게 됩니다. 응고열 방출하게 되니까 이 열을 오렌지가 받아요. 그래서 얼지 않게 만드는 겁니다. 추운 겨울철 과일이 어는 것을 막기 위해 과일 저장 창고에 물이 든 그릇을 놓아둔다. 과일들을 저장해 놨는데요. 얼지 않도록 여기다가 물을 놔요. 그럼 물이 얼음이 됩니다. 얼음이 되면서 응고열을 방출해요. 자, 물질이 열을 방출하니까 이 에너지가 주변의 공기를 데피면서 과일이 어는 걸 방지해 줍니다. 액화, 액화열 방출. 소나기가 내리기 전 날씨가 후덥지근하다. 이건요, 공기 중에 있던 기체가, 수증기가 액체가 되면서 액화열을 방출해요. 그러면 주위 온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무더운 여름에 냉방이 잘 된 곳에서 밖으로 나오면 후덥지근하게 느껴진다. 공기 중의 수증기가 차가운 피부에 닿을 때 물로 액화되면서 열에너지를 방출하기 때문에 후덥지근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자, 내가 있는데 나의 표면이 차가웠단 말이야. 냉방이 잘 되는 곳에 있어서. 근데 밖으로 나오면 공기 중에 수증기, 즉 기체가 내 몸 옆에 붙어요. 피부에. 액체로. 그러면 기체에서 액체로 되는 상태 변화가 일어나면서 액화열을 방출하게 됩니다. 이 방출된 에너지가 나한테 열을 가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후덥지근하게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다음 승화, 고체 방향으로 가는 승화입니다. 승화열을 방출하기 때문에 역시 주위 온도는요 올라가게 됩니다. 눈은요 공기 중에 있던 수증기가 승화해서 얼음이 되는 겁니다. 자, 승화열이 어떻게 된다고요? 그쵸? 방출돼요. 승화열 방출. 자, 그러면 주변 온도는요? 주변 온도는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눈 내릴 때 날씨가 포근하고요. 공기 중에 수증기가 얼음이 될 때 승화열을 방출하기 때문이다. 개의 체온 조절. 사람은 더울 때 땀을 흘려요. 그러면서 사람 몸 표면에 땀방울이 액체가 기체가 되면서 기화열을 흡수해서 온도를 낮춰주는 겁니다. 자, 하지만 땀샘이 발달하지 않은 개는요, 더운 여름철에 혀를 내밀어서 입속 수분을 증발시켜서 체온을 조절합니다. 자, 사람이나 개나 다 기화열을 흡수하면서 체온 조절을 하게 돼요. 뷰테인 가스 등이 차가워지는 까닭, 뷰테인은 실온, 우리가 생활하는 온도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기체 상태예요. 근데 커다란 압력으로 액화시켜서 가스통에 넣습니다. 가스통의 꼭지를 누르면 압력이 낮아져서 가스통 속에 뷰테인이 기화하면서 빠져나옵니다. 그러면 액체였던 뷰테인이
기체가 되면서 기화를 흡수해야 하니까 가스통의 표면 온도가 낮아지는 거예요. 이때 주위에서 열에너지 흡수함으로 가스통의 표면이 차가워진다. 기화를 흡수한다. 주변 온도는 낮아진다. 주위 온도는 낮아진다. 기억해 놓으세요. 자, 에어컨과 증기 난방기의 원리. 에어컨, 액체 냉매가 기화하면서 열에너지를 흡수해서 공기를 시원하게 합니다. 기화열 흡수를 이용하는 거고요. 다시 봅시다. 자, 에어컨은요, 실외기와 실내기가 있어요. 실외에 설치하는 기계, 실내에 설치하는 기계. 실외기는요, 냉매가 기체에서 액체로 됩니다. 그러면 액화열을 방출하게 돼요. 액화열 방출. 그러면 주위 온도는요, 높아져요. 그래서 우리가 에어컨 실외기 앞에 서 있으면요, 엄청 더워요. 뜨거운 바람 나오죠? 실외기는요, 다른 말로 응축기라고 합니다. 기체를 액체로 만드는 기계를 응축기라고 해요. 냉매는 액화가 일어납니다. 기체에서 액체로. 그러면 액화열을 방출하면서 열 에너지를 방출해요. 그러면서 주위 온도는 높아진다. 자, 이게 실내로 들어가면요, 실내에서는요, 다른 말로 증발기라고 하는데 냉매가 기화가 일어납니다. 액체에서 기체로. 그러면 무슨 열? 그렇죠. 기화열. 흡수 방출? 그렇죠. 흡수. 그러면 주위 온도 어떻게 된다고요? 낮아진다고요. 그러면 열 에너지를 흡수하고 실내 온도를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한여름에 실내기 옆에 있으면 시원해지는 거고요. 실외기 옆에 있으면 더워지게 돼요. 다음, 증기 난방기. 수증기가 물로 액화하면서 열에너지를 방출해서 실내를 따뜻하게 합니다. 액화열 방출을 이용하는 건데요. 보일러에서 열을 가해서 액체를 기체로 만듭니다. 그러면 보일러에서 열을 흡수해서, 다른 말로 기화열을 흡수해서 액체에서 기체로 되고요. 일단 기체 상태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액체 상태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액화열 방출. 액화열 방출. 액화열 방출되면 주위 온도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죠. 주위 온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실내가 따뜻해지는 거예요. 증기 난방기. 수증기가 액화됩니다. 기체에서 액체로 되면서 액화열을 방출해요. 에너지를 방출하니까요, 실내 온도는 높아지게 됩니다. 보일러는요, 물을 기화시키는 곳이에요. 액체에서 기체로, 자, 보일러의 에너지를 기체가 가져가게 됩니다. 액체에서 기체로 되면서 기화를 흡수하게 되니까 에너지 흡수하면서 주위 온도 낮아져요. 대신 보일러가 가열해줘서 이 온도를 보충해 주는 겁니다. 다시 냉장고의 원리, 에어컨의 원리와 비슷합니다. 냉장고 뒷면에는 응축기가 있어요. 기체 냉매가 액화하면서 액화열을 방출합니다. 그래서 냉장고 뒷면은요, 온도가 높아요. 이때 응축기는요, 기체 상태의 냉매가 와서 액체 상태로 됩니다. 그러면 액화열 방출, 그래서 주위 온도가 높아지는 거고요. 그래서 냉장고 뒷면을 만져보면 뜨끈뜨끈합니다. 이 액체 상태로 냉장고 안으로 가면 증발기에서 액체 냉매가 기화하면서 기화열을 흡수하니까 주변 온도는 낮아지게 돼요. 그래서 여기다 생선을 놓으면 온도가 낮아지면서 자, 오래 보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증발기로 들어올 때는요, 액체 상태로 들어왔다가 증발기를 거치면 다시 기체 상태가 돼서 응축기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요, 기화열 흡수, 냉장고 내부는요, 기화를 흡수하게 되니까 주위 온도는 어떻다고요? 그렇죠. 주위 온도는 낮아집니다. 다음, 드라이아이스의 상태 변화에 의한 현상. 드라이아이스는 고체 상태의 이산화탄소를 드라이아이스가 기체로 승화하면
열을 흡수해서 주위 온도가 낮아집니다. 승화열 흡수예요. 드라이 아이스는 이산화탄소의 무슨 상태? 고체 상태. 얘가 승화해서 이산화탄소의 기체가 되면 승화열을 흡수하면서 주위 온도를 낮추게 됩니다. 주변 공기를 액화시키면서 하얀 물방울이 보이게 돼요. 다시 기억하자. 수증기는 눈에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 물은 눈에 보인다. 그러면 이산화탄소 고체 상태의 드라이 아이스가 이산화탄소 기체가 되면서 승화를 흡수해서 온도를 낮추면요. 수증기가 물로 되면서 눈에 보이게 돼요. 그래서 뿌연 안개처럼 보이게 됩니다. 조심해야 될 건요. 이산화탄소 기체는요. 눈에 안 보여요. 우리 눈에 보이는 건 이 드라이 아이스가 승화하면서 액화된 물이 눈에 보이는 겁니다. 이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드라이 아이스 이렇게 승화시키면요. 주변에 하얀 연기가 만들어져요. 이 연기는 물입니다. 물. 드라이 아이스가 기체로 승화하면 주변에 흰 안개가 생기는데 이는 공기 중에 수증기가 액화돼서 생성된 물방울을 우리 눈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액체 파라핀을 이용한 통증 치료. 액체 파라핀에 손을 담갔다가 꺼내면요. 파라핀이 응고하면서 연해를 방출하므로 온열 치료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응고열 방출을 통해서 치료하게 되는 거예요. 다음, 끓는 점과 얼은 점에서의 온도 변화. 실험 1. 에탄올을 가열할 때의 온도 변화입니다. 시험관에 에탄올을 4분의 1 정도 넣은 후 끓임 쪽을 넣는다. 자, 이 끓임 쪽은요. 다공성 물질로 작은 돌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끓임 쪽이 없으면 외부에서 가열할 때 부글부글 끓어서 넘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끓어 넘치는 걸 방지하게 됩니다. 얘가 따깍따깍 왔다 갔다 하면서요. 자, 기포를 깨버려요. 그래서 갑자기 끓어 넘치는 걸 방지해준다. 다시 끓임 쪽은 뭐다? 그렇지. 갑자기 끓어 넘치는 걸 방지해 주는 거예요. 다음 과정 1의 시험관을 오른쪽 그림같이 장치한 다음 에탄올을 물 중탕으로 가열합니다. 왜냐하면 에탄올은 불이 잘 붙어요. 직접 가열하면 잘못하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에다가 담가서 끓이는 거예요. 그리고 물이 이렇게 순환하면서 에탄올을 골고루 가열시켜 줍니다. 다음 에탄올의 상태의 변화를 관찰하고 1분 간격으로 온도를 측정합니다. 자, 물을 가열하면요. 물의 온도가 올라가면서 에탄올을 간접적으로 가열하게 돼요. 이걸 우리가 물 중탕이라고 합니다. 중탕. 자, 그 상태가 되면 여기서 액체였던 에탄올이 기체가 되고요. 기체 상태로 요 시험관으로 갔다가 찬물을 만나면 다시 액체가 돼서 모이게 됩니다. 이걸 실험하는 거예요. 이때 끓임쪽을 넣는 까닭은 에탄올이 갑자기 끓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요. 에탄올을 물 중탕으로 가르는 까닭은 물속에 넣어서 가르는 까닭은 에탄올은 불이 붙기 쉽기 때문에 화재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물 중탕을 하는 거고요. 결과 에탄올을 가열하면 끓어 기체 상태로 변하고 기화가 일어납니다. 여기서 기화. 다음 기체 상태의 에탄올은 냉각돼요. 여기 냉각돼서 액체가 되죠. 찬물이 담긴 시험관에 액체 상태로 모이게 됩니다. 자, 실험 데이터를 보면요. 2분, 4분, 6분 이런 식으로 갈수록 온도가 점점 올라가다가 외부에서 가열을 해주는데도요.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자, A. 열 에너지를 얻음으로 에탄올의 온도가 높아집니다. 다음 B. 에탄올이 끓는 동안 온도가 더 이상 높아지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돼요. 자, 여기서 일정하게 유지되죠? 이것은 에탄올이 끓는 점이 78도인데요. 78도에 도달하니까 더 이상 온도가 올라가지 않고 상태 변하는데 모든 에너지가 쓰여서 그래요. 계속 가열을 해줘도 이 가열에 들어간 에너지가 모두 상태 변화에 쓰이게 됩니다. 가해준 에너지가 모두 에탄올의 상태 변화에 사용되므로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기와유를 흡수해서 그렇고요. 다음 실험 2. 물을 냉각할 때 온도 변화. 비커에 잘게 부순 얼음 조각과 소금을 3대1 비율로 넣습니다. 얼음 조각하고 소금을 넣고요. 자, 시험관에는 물을 넣습니다. 시험관에 물 3ml를 넣고요. 온도계를 꽂아서 과정 1에 비커에 넣은 다음 오른쪽 그림과 같이 장치합니다. 이렇게요. 물의 상태 변화를 관찰하고 1분 간격으로 온도를 측정합니다. 얼음과 소금을 섞는 까닭은 얼음과 소금을 3대1로 섞으면 영하 21도까지 온도를 낮출 수 있어요. 시험관 속 물이 얼음으로 상태 변화 응고하게 됩니다. 다시 계속 냉각시키면요, 온도가 점점점 내려가요. 그러다가 어느 점에 도달하면 계속 냉각시키는데도요,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자, 녹는 점에 도달하면요, 계속 냉각시켜도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자, A 구간에서는요, 열에너지를 이름으로 물의 온도가 내려갑니다. 자, B 구간에서는요, 물이 어느 동안 온도가 더 이상 낮아지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물이 어는 점이 0도씨고요. 물이 어느 동안 방출하는 열에너지가 온도가 낮아지는 것을 막아주므로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거예요. 이걸 응고열 방출이라고 한다. 다음 C 구간. 이제 고체가 됐습니다. 아까는요, 액체였죠? 그 다음에 녹는 점에서는요, 액체와 고체가 같이 존재하고요. 드디어 고체가 되면요, 열에너지 이름으로 얼음의 온도가 서서히 내려가게 됩니다. 계속 냉각시키는 만큼 온도는 계속 내려가게 돼요.